안녕하세요. 보험의 팩트를 전하는 여러분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환 중에 딱 두 가지, 뇌와 심장 관련 특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쪽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관이 녹슬어서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혈관이 노후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그리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보다 더 큰 범위를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뇌출혈인지 아니면 뇌졸중인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인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의 분류 코드를 보면은 I60부터 I69번까지 요게 다 뇌혈관 질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약 중에 뇌혈관 질환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뇌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면 100% 전부 다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좀 범위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특약 중에 뇌졸중이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걔는 전체 뇌 관련 질환 중에 약 63%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특히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뇌출혈 특약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분들은 뇌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진단 코드를 받았다, 그럴 경우 약 9%만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특약 중에 내가 가진 특약이 뇌혈관 질환으로 보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뇌 관련 질환으로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얘는 심장 관련이죠.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급성 심근경색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심장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9%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분류코드가 I20번부터 I25번으로 나뉘는데, 걔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코드를 받았다, 질병 코드를 받았다 그러면 100% 지급이 됩니다. 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심장 질환에 대한 특약이 구성되어 있으면 뇌나 심장 관련 질환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100%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나 50대일 경우에 이러한 특약들을 구성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가입 한도도 굉장히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수술 특약이라는 걸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특약은 크게 살펴보면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나뉘는데, 관열 수술은 피부를 절개해서 보면서 하는 수술을 말을 하고요. 비관열 수술은 내시경이나 카테터, 신의료 수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 특약들이 이러한 범위를 전부 다 커버를 하느냐, 커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의 진단금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진단금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뇌, 심장 관련 얘네들의 특약을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얘네들은 보험회사에서 100%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나이가 많다, 50대다 그러면 얘네들을 가입할 수 있는 진단자금의 한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얘네들을 카테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막히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런 수술 특약을 가입을 해서 이러한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들을 해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카테터 시술이라고 했는데 이 카테터 시술은 뭐냐? 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얘를 뚫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풍선 같은 걸 하나 집어넣고 관을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관혈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 특약에서 비관혈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느냐, 그 부분을 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 특약을 갖고 있지만 관혈, 즉 외과의가 서전이 이렇게 내 피부를 절개해서 실제로 본인이 하는 그런 수술을 얘기를 하느냐, 그게 관혈 수술이고, 또 로보트나 아니면 내시경 같이 그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시술을 하는 게 그 비관혈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관혈이나 비관혈이나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수술 특약이 어떤 거냐, 그 부분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 만나신 김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김에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여러분의 보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카테터 시술을 보통 하시는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카테터 시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혈관에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관을 잘라서 우회시키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상동맥 우회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상동맥 우회술의 비용은 얼마가 드느냐, 그런 부분들을 건강보험, 그쪽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쪽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그쪽에서 캡처를 해서 왔는데, 이쪽으로 하면 진료비가 약 2,3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원은 한 16일 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2,300만원 정도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나의 수술 특약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죠. 그리고 이런 수술 특약들이 좋은 게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또 맹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술들, 그런 수술들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수술 특약이 어떤 부분까지 내 수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는 진단금 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비에 대한 특약들도 잘 구성을 해놓으면 좋다. 그런데 이 수술비에 대한 특약은 관혈과 비관혈로 구분이 되고 내 수술의 범위는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다든지 상해를 입었을 때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범위가 넓은 범위의 수술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보험은 한 단계 더 진보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팀장이었습니다.